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경선이 완료되었는데 결국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출마했던 한준호 전 의원이 김병주 의원 등 전원이 탈락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인물은 당연 한준호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뉴 이재명의 지지를 받으며 김어준, 유시민과의 갈등 구도를 만들었으며 여론조사 꽃을 잡초라고 비하하면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더니 탈락 후엔 추미애 후보를 비방하는 음주라방을 하면서 그야말로 멀리도 가버렸지요. 반면 추미애 의원은 이런 한준호의 손을 잡아주었으니 애초에 경쟁에 급이 달랐다 이거지요. 전현 의원은 윤석열의 감사원, 감사원의 윤석열인 유병호와 맞짱을 떠 이겨낸 그 엄청난 서사를 난데없이 서울시장 출마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특히 동대문에 DDP를 부수고 공연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경악했고 함덕균과 대담을 하는 모습에서 또 한 번 경악했지요. 그리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 되돌아보면 내가 정치 경력도 짧지 않은데 기초단체장 3번 한 정원호 예비후보에게 내가 왜 이렇게 뒤처질까? 혹은 후배 박주민 후보에게 왜 뒤처질까 생각해 보셨어요? 뭐 제가 부족한 점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요. 뭐가 어필을 못했을까 이번에? 근데 실제로 예. 이 현장에 나가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김병주 의원은 빠르게 정신을 다잡아 후보에서 사퇴했으나 추미애가 아닌 한준호 지지를 선언하는 사퇴만도 못한 결정을 해버립니다. 결국 이 셋의 탈락은 당원 집단 지상의 무서움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고 선거공학적 계산이나 개파적 꼼수는 이제 더 이상 당원 주권 정당인 민주당에선 없다 이거지요. 또한 이들 셋의 최고위원 사태로 이현주가 수석 최고가 되고 여기에 강덕구와 황명선이 붙으면서 정청래 체제를 흔들었는데 이것을 당원들이 지켜보았고 그 분노와 빡침이 정청래 당대표의 70-80%대의 지지율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현주, 강덕구, 황명선의 이러한 행태는 기회가 아직 없기 때문이지 기회가 오면 당원들은 반드시 정산할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 및 영상 사용 금지 논란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 후보들에게 공문서 지침을 내려서 대통령 영상이나 사진 관련해서 공문을 내렸는데 이것이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대통령께 누를 끼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고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빨리 2차 공문을 내보냈지만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에서 한 것이지 청와대와는 협의를 했거나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내 문제이고 그래서 당대표로서 대통령께 결과적으로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사과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지휘 감독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이전에 했던 영상이나 축전을 마치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하자는 차원이었지 대통령 사진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가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당대표 때나 뭐 선대위원장 때 격려 말씀해 주신 것을 마치 현직 대통령이 지지하면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오인될수록 했던 사례가 몇 사례가 있어서 그런 공문이 나갔는데 예상과 달리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당무를 최종 책임지는 당대표로서 재걸 방지를 위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청래다운 대처지요. 이현주, 강덕구의 이 논란의 빌드업도 이것으로 정리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9일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채널에서 폭로한 작년 11월에 민주당 내부에서 작성됐다는 문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은 정체되거나 하락 중이다.
이른바 대통령과 정청래 지도부의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 중인데 그 원인이 정청래에 대한 비호감과 당과 정부 메시지의 불일치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청래가 전면에 등장하면 안 된다는 식의 결론을 내는데, 사실상 정청래 체제를 흔들기 위한 공작이 작년 11월부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원들이 바보가 아니지요. 4월 2주차 MBS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의 정청래 대표의 공천 과정에 대한 긍정평가가 82%가 나옵니다. 또한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박시영 대표는 이렇게 발언했지요. 또 일부에서는 네.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의 차이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좀 이해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넘어서면 그게 바로 네임덕의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당 지지층, 무당파라든가 다른 당 지지층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 할 수 있잖아요. 실제 그 지표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보다는 당연히 대통령 대통령 지지율보다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낮다고 민주당을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런 뭐 일부 뭐 커뮤니티나 유튜브들도 진짜 입장하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지의 정치- 소치다. 정치 한마디로. 시작한 지 한 2개월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당은 상대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상대 대통령이 없어요. 참네. 저들의 계략은 결코 당원 주권 정당에선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종합특검의 권영빈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했던 발언. 대검에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밝혀버림으로써 사실은 그 수사의 밀행성과 기밀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감찰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수사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받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왕에 공개된 이 상황에서 종합특검이 숨기기보다는 여러분께 밝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앞으로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 정청래 대표가 이끌었던 탄핵소추단의 변호인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 지금 종합특검은 철저히 내란 세력들을 단죄하기 위한 연장선이다 이거지요. 따라서 그 내란 세력들의 자양분인 검언정의 저항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만 승산이 가능한 싸움임을 종합특검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적극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첫 시도가 바로 정준이의 논의 출연이 아니겠습니까? 법상 검사 파견 인력이 15명인데 네. 앞선 3대 특검은 검사 파견이 50명, 60명씩 막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15명으로 이제 확 줄인 이제 뭐 입법자의 의도도 이게 이제 검찰 수사무마나 뭐 내란도 그렇고 검찰이 관여됐을 것이라는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수를 이제 확 줄이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뭐 경찰 관여된 사건은 검찰팀에서 하고 검찰 관여된 사건은 검찰이 없는 팀에서 하고 예, 그렇게 일단은 조절을 하고 있고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 특검님께서 처음부터 이제 그 아까 일성 하신 게 예.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예. 예, 그리고 저희는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같은 건 절대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무조건 소환 조사 소환 조사를 원칙이고 무조건 다 부른다. 예. 그렇게 이제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예, 성역 없이 수사 하리라는 점은 저희가 장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당연 발작할 재래식 언론들이지요. 내란 세력이라는 거악을 처단하는데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프레임은 단죄받을 자들이 내뱉는 면죄의 논리일 뿐입니다. 종합특검은 국민을 믿고 거침없이 진격하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